본 저작물은 원격 수업을 위한 자료로 교사와 학생의 수업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본 수업 자료를 외부에 공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조기술 세 번째 이야기,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제조기술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조기술의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전통 제조기술의 특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요. 제조기술의 미래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제조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래에는 어떤 제조기술들이 나타날까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영화 속 장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첨단 기술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실제로 1990년대의 SF 영화들은 그저 상상 속에서나 만나볼 수 있었던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날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 산업 덕분에 영화 속의 기술들이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영화로는 펄이 있습니다.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사랑스러운 인공지능의 나레이터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2025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테오도르로 결혼한 아내와 별거 중인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인공지능인 사만다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히 본 광고 때문이었는데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듯 초기 설정을 끝내자 실제 사람과 수화기 너머로 통화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매끄러운 대화 능력을 보여줍니다. Hello, I'm here. 처음에는 하나의 음성 비서로만 인지했던 사만다의 존재는 시간이 갈수록 테오도르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테오도르와 교감을 할수록 성장을 거듭한 사만다는 똑똑하고 사려 깊은 비서로, 친구로,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비록 영화 헐에서는 테오도르와 인공지능인 사만다가 사랑에 빠지며 색다른 사랑을 중심적으로 다루지만 사랑 이야기를 덜어내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 인공지능과 닮은 점이 많은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단한 질문도 대답할 수 없었던 스마트폰 속 인공지능 기능은 이제는 말 한마디로 미용실을 예약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까지 정복했습니다. Let's listen.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뿐만 아니라 안전의 분야에서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더더욱 큰 역할을 해내는데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장에서 사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차단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 누수 자동 점검부터 자동 온도 조절까지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oT, 즉 사물 인터넷을 좀 더 명확하게 제품으로 선보인 영화는 마블의 인기 스타 아이언맨의 첫 번째 영화인 아이언맨입니다. 당시 토니의 집에서 자고 있던 여성이 눈을 뜰 때가 되자 인공지능인 자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윈도우가 전자식 커튼을 걷어냈는데요. 이와 동시에 집 주변이 바닷가라는 점을 고려해서 해수면, 온도,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이후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는 자신의 수트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무공해 에너지원을 개발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영화 어벤져스에 나왔던 아크리액터 기술을 활용한 전기 생산이었습니다. 아크리액터는 원래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하는 아이언맨 수트의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한 장치였는데요. 토니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뉴욕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려 했습니다. 물론 천재적인 기술자인 그의 계산대로 스타크타워는 무공해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 나아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무인 아이언맨 수트인 아이언 리전을 개발하며 지구 방위도 자동화된 로봇들로 시행하려 합니다. 이렇듯 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첨단 도시를 꿈꾸던 아이언맨처럼 현실에서도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2021년을 목표로 세종과 부산에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반자율주행 기술이 대중화되고 있고, 로봇 청소기와 안내 로봇도 이제는 공항 등의 부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인공지능은 누구나 사용하는 오늘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 시티의 완전한 활성화도 아주 가까운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헬스케어에 관한 점입니다. 아이언맨은 헬스케어도 자신의 인공지능인 자비스, 그리고 자비스가 내장되어 있는 아이언맨 수트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사용 방법은 그저 탑승만 하면 깔끔하게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터 자비스가 스스로 진단을 내린 질병의 가능성도 함께 언급해줍니다. My diagnosis is that you've experienced a severe anxiety attack. 사실 이 의료 분야가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록 영화에서는 상상이지만 현실에서도 개인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첨단 서비스 및 하드웨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애플 등의 굴지의 기업들이 판매 중인 스마트워치들이 있는데요. 스마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동을 할 때의 칼로리 소모, 이동거리 등을 계산해줄 뿐만이 아니라 심박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들은 스마트폰 혹은 타블렛을 통해 전문 의료진들에게 환자들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건강 상태에 대한 빠른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에 늘 유의해야 하는 노년층과 고질적인 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기술이 가져다준 대표적인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겉으로 보기에 멋지고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고 있는데요. 귀찮은 일들을 손쉽고 빠르게 처리해주는 AI부터 건강 문제도 책임지는 헬스케어 기술까지 이미 우리의 일상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영화 속 장면들 잘 보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언맨 영화도 있더라고요. 자, 영화 그 장면을 보시면 처음으로 나오는 영화가 바로 허라는 영화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어떤 인간의 모습을 그린 영화인데요.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언맨을 보시면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슈트 안에서 사람의 생체 리듬과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서 주인에게 알려주죠. 그쵸? 아마 이런 슈트도 조만간에 분명히 개발이 되고 아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제조기술은 지금보다 더욱 발달할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아마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감소, 그리고 환경 파괴,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작용보다는 이 제조기술 측면에서 미래에 어떻게 이런 제조기술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 기술의 발달인데요. 10억 분의 1m 수준으로 물질을 조작하는 나노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몸에 이것들을 투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나노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제조기술입니다. 지금도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몸속으로 들어가서 투입되어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적인 어떤 측면에서 분명히 훌륭한 어떤 발명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언급할 내용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흔히 IoT라고 부르는 사물 인터넷의 발달이 바로 제조기술의 두 번째 어떤 특성인데요. 제품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이런 제품들을 지능화하고 자동화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제품 대부분에 적용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활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나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보일러, 세탁기 이런 것들을 핸드폰과 연결해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조절이나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미래의 제조기술 세 번째 모습은 무인화 공장의 발달입니다. 지금도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그 무인 공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 자동화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이 돼서 정말 사람이 필요 없는 생산 시스템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 무인화 공장 시스템을 뒷받치고 있는 갖가지 어떤 장치들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미래의 제조기술 네 번째 모습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의 발달이라는 내용인데요.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휴머노이드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로봇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만화 영화에서 나올 법한 로봇들이 이제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봇은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 산업에서 이용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용 로봇, 그리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탐사를 할 때 활용하는 우주 탐사 로봇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로봇들은 더욱더 개발이 돼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더욱더 깊숙이 관여하고 도움을 주는 아마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제조기술 마지막 내용입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조기술의 발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3D 프린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3D 프린터는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제품을 만드는 프린터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기업이나 뭐 이런 곳에서만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이런 어떤 프린터 기술들이 많이 보급화되고 보편화됨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D 프린터기를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그 프로그램대로 X, Y, Z, 그러니까 3D로 출력해주는 그런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뭐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집, 그쵸?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간단히 미래의 제조기술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언급한 5가지 내용 말고도 많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5가지는 그냥 어떤 한쪽의 모습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미래의 제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제조 기술 결과물이 있었을까요?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전통 제조 기술물을 사용을 했을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래라는 농기구인데요. 이 가래라는 농기구는 삼날과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3명이 힘을 합쳐서 흙을 고르거나 퍼 옮길 때 사용하는 농기구였고, 논을 갈거나 밭 이랑을 일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밭 이랑이라는 용어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이런 식으로 땅이 파져 있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밭 이랑은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툭 튀어나온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밭 고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전통 제조 기술의 산출물은 쟁기인데요. 이 쟁기라는 것은 소나 말, 그러니까 동물의 힘을 이용해서 논밭을 가는데 사용했던 농기구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가래와는 좀 다르죠. 가래는 사람의 힘을 이용했지만 이 쟁기는 동물의 힘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에는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인데요. 이 성에가 아래 방향으로 쳐져 있어서 봇줄을 동물들이 당기면 보습은 이제 삽자루 맨 끝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습이 땅 속으로 파고드는 형태가 돼서 방향만 잘 잡아주면 쉽게 땅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그 전통 제조 기술은 한지입니다. 한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종인데요. 이 한지를 만드는 재료는 당나무 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지는 많은 분야에서 아주 많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주 많이 사용을 했던 종이 중에 하나였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호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창호지는 방음과 보온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지 공예 같은 경우는 그 섬유질 특유의 아름다운 무늬가 있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도 손색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활용하는 화선지라고 이야기하는 서예용지,
혹시 이용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서해용지로도 이용하는 게 한지인데 이 서해용지는 먹물이 부드럽고 고르게 번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지 가구는 한지 공예와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지를 여러 겹 겹치면 굉장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거든요. 무늬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 가구로서 활용을 해도 손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지 옷인데요. 이 한지 옷, 그러니까 종이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섬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리고 부드럽고 색감이 좋아서 옷으로도 만들어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 전통 제조 기술은 옹기입니다. 옹기는 일명 항아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식물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용도로 활용했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골 마을이나 식당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았을 법한 그런 어떤 물건인데요. 이 옹기는 이 숨구멍이라는 특성 때문에 음식물이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오랫동안 있으면 썩기 마련인데 이 항아리에 있는 이 옹기 속에 있는 음식물은 절대로 썩지 않고 잘 숙성이 되면서 발효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 같은 경우 또는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경우는 이 항아리에 옹기에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옹기는 제조 과정이나 이 사용 중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 친환경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옹기의 주 재료는 흙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대로 깨부셔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었고 깨부셔서 땅 속에 묻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 재료가 흙이었기 때문에 전혀 토양 오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 전통 제조 기술은 측정기구 중에 하나였던 추국입니다. 자, 추국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내린 비의 양을 그릇에 받아 측정하는 기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돌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추구대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3단으로 구성된 여기 위에 있는 이 원통을 우리가 추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구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릇의 크기가 달라도 빗물이 고이는 깊이가 일정하다는 원리를 활용해서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농업이 주된 어떤 이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 비의 양을 측정해서 그것을 통계를 내서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구기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과거 조선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측정 기구인데요. 자경루라는 것입니다. 이 자경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였습니다. 이 자동이라는 어떤 표현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물이 차오르는 높이에 따라서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원리로 작동이 되었고 정해진 시간마다 자동으로 종과 징, 북을 울려서 시간을 알려주는 시보장치라는 것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앙부일구라는 해시계입니다. 이 앙부일구 같은 경우는 해시계이기 때문에 해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장치였습니다. 이 앙부일구는 시간뿐만 아니라 절기까지 알 수 있었던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는데요. 시각선 같은 경우는 세로로 나져 있었어요. 그래서 12지신을 활용해서 시간을 나타내었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 시간을 볼 수 있게끔 발명해 놓은 그런 어떤 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잖아요. 그 24절기를 가로선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서 이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앙부일구 같은 경우는 시각과 절기, 즉 계절이죠. 계절을 동시에 알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사진을 제시할 건데요. 먼저 길이고차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가면 종 또는 북을 쳐서 거리를 알려주는 수레였는데요. 당시에는 뭐 줄자라는 것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간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고차를 발명을 해서 내가 간 거리를 측정했던 그런 어떤 발명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중기입니다. 거중기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80배를 거뜬히 해내는 공사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한 기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자기인데요. 우리나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는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웃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그런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통 제조 기술의 몇 가지 사례만 살펴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그리고 어떤 그런 기술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래에는 제품을 인터넷에 연결해 지능화, 자동화하는 어떤 기술이 제품 대부분에 적용되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 그렇죠. 사물 인터넷 또는 IoT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래에는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제품을 만드는 무엇을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할 것이다. 무엇일까요? 야, 그렇죠. 3D 프린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통 제조 기술 중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는 무엇이다? 자, 무엇이었죠? 아,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자경루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잘 이해를 하셨나 봐요. 네,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미래의 제조 기술과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제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고생하셨습니다.